호전 반응에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 몸이 나른하거나 졸음이 오거나 권태감이 오거나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무기력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완이 있고요. 그리고 몸이 갑자기 빠르게 나을 때 그때 과민 반응의 형태로 호전 반응이 나타나고요. 예를 들어서 통증이나 부종, 다한증, 알레르기 질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독소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우리가 보통 음식을 섭취하면 분해와 소화 그리고 흡수작용을 거친 후 약 24시간 정도 되면 대변이 되고 물을 마시면 우리가 2시간 정도의 소변에 대해서 빠져나갑니다. 그 외에 눈곱이나 고름이나 설태, 물집, 각질, 습진 등의 형태로도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두 번째, 가려움증이나 두통, 현기증 등의 신체 증상도 나타납니다. 몸이 건조하거나 몸에 노폐물이 쌓였을 때, 이제 밖 피부로 이제 배출이 돼서 그때 이제 가려움증을 좀 느낄 수 있고요. 긴장이나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각종 질환, 약물 남용, 알코올 섭취에 따른 숙취가 생겼을 때 두통의 형태로 또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한, 근육을 떨어 열을 발생시킴으로써 몸을 빠르게 정상화하는 몸 반응이고요. 그리고 졸리고 나른한 증상 아까도 나왔던 것 같고, 가슴이나 눈, 피부 등 신체 기관에 나타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흉통이나 재치기나 가래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요. 눈 같은 경우는 간의 재생과 관련이 깊어서 눈은 간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위에 독소나 노폐물이 있으면 구토를 통해서 배출을 하죠. 우리가 술 많이 먹고 다음날 숙취가 안 깨면 보통 심하면은 구토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는 기미, 주개, 검버섯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기통 형태로 호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통의 형태로 호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에 생길 수 있는 네 번째, 소변, 가래, 가스 등으로 배출되는데 호전 반응 다시 설명드리면 호전 반응 같은 경우는 몸속에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 그리고 죽은 세포를 외부로 배출하는 몸의 자연치유 반응입니다. 그 방법 중에서 설사, 변비 형태로 나가는 게 있고요. 수분은 독소와 노폐물을 외부로 배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변에 생길 수 있는 호전 반응의 종류는 단백뇨, 혈뇨, 악취, 거품 섞인 소변 등이 있고요. 그리고 종류가 꽤 많아요. 여드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여드름이 나오면 일단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 간의 해독 기능이 회복되면서 그동안 배출하지 못했던 지방을 일시적으로 배출하고 세균을 퇴치하면서 여드름 형태로 호전 반응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혈액의 형태로 배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나 항문이나 하혈을 통해서 혈액으로 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죠. 가래와 방귀 형태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급격한 감정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안 좋으면 웃음이 사라지고 한번 기분이 나빠지면 오래가고 짜증과 화를 자주 내게 됩니다. 감정이 지나치면 장기가 상하고 장기가 상하면 감정이 악화됩니다. 이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뭘 하나 고리를 끊어야지 다시 선순환의 고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파트 3에서는 호전 반응을 방해할 수도 있고 돕는 습관들이 있는데 일단 몸의 순환을 깨는 단 음식이 있고요. 또 냉기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소화 기능을 무너뜨리는 단 음식은 소화 기능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췌장인데 이게 단 음식을 먹게 되면 췌장이 좀 무리가 되고 무리가 좀 심해지면 췌장염이 생겨요. 췌장염이 생기면 또 인슐린을 잘 분비를 못하게 되고 이게 자꾸 이것도 악순환이 되면 또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또 췌장염이 또 추가가 되고 이래서 일단 단 흰쌀밥이나 근데 흰쌀밥 이런 것들이 좀 단맛이 있으면 맛있긴 한데 보통 우리가 맛이 없는 것들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힘들긴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흰쌀밥이나 떡이나 국수나 이런 거 말고 내가 생각해서 이건 좀 맛이 없다 이런 것들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냉기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기본 체온이 있는데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식력이 좋고 또 조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같은 건 안 받을 수 없지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네, 이것도 뭐 같은 현상에 대해서 기왕이면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전 반응을 억제하는 일상의 약물들이 있고요. 일반인들은 일단 만성 질환자들이 약에 의존하면 자연 치유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같은 경우는 증상만 억제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네, 아주 최근 아니지만 2019년 기준으로 하루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전체의 한 4.2%,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매일 하루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대요. 네, 보통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고혈압이나 당뇨 이렇게 먹는 분들 보면, 저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거의 건강에 대한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죠. 일단 모르니까 의사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사한테 약을 줘서 계속 먹고 있는데, 이게 이제 증상만 억제해 준다는 걸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이걸 먹으면 낫겠지 않는데, 약을 먹는다는 얘기는 고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약의 종류가 꽤 많은데, 소염진통제, 해열제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열을 내서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퇴치를 하기, 이게 하나의 과정인데, 해열제는 그 열을 내리는 거죠. 그럼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죽지가 않았는데 강제로 열을 내니까 뇌에서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그냥 있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항생제나 항히스타민제나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아메이 사업하면서 초창기에는 이런 걸 그냥 완전 무시했거든요. 뉴트리라이트 많이 먹으면 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좀 주의할 사항을 좀 적어놓긴 했어요. 우리가 약도 필요한 게 극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위급할 때는 약을 또 써야 됩니다. 아니야, 난 뉴트리라이트 먹어서 해결할 거야. 이러면 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약을 써서 몸을 상태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하지만 약은 단기간만 사용해야지, 이게 그 해열제나 혈압 강화제 등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계속 몸이 망가지게 돼 있죠. 그걸 안 쓰면서 이런 디톡스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호전 반응을 통해서 자연 치료를 통해서 고쳐야 되는데, 약을 쓰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양소들을 좀 챙겨 먹어야 되는데, 호전 반응을 돕는 핵심 영양소 중에서 셀레늄이 있고요. 셀레늄은 중금속, 납, 수은, 카드뮴 같은 것을 배출을 하고요. 셀레늄은 간 기능 강화에 좋고, 그리고 단백질하고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말할 것도 없죠. 독성 물질을 흡착해서 대변에 배출을 하고요. 효소 같은 경우는 인체가 만든 체내 효소가 있고, 음식을 통해 보충하는 효소 보조제가 있는데, 특히 한국인들은 여기서 좀 특혜를 본 것 같아요. 발효식품,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과일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륨, 비타민, 비군 등도 있고요. 간 같은 경우는 망가져도 이렇게 재생이 되는데, 신장 같은 경우는 한번 망가지면 되살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신장 건강을 좀 보살피려면 나트륨을 빠르고 적절하게 배출을 해야 되는데, 칼륨이 포함되어 있는 과일이나 치즈 같은 거 많이 섭취하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사항 같은 걸 마지막으로 전해줬는데, 건강기능식품이 식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미네랄을 많이 섭취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제가 오해를 좀 하고 있었는데, 밥을 많이 안 먹어도 비타민 D 같은 많이 먹으면 괜찮다고 주변 소비자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닌 적이 있거든요. 뭐도 모를 때. 하여튼 식사 같은 경우도 아까 현미를 먹어야지 흰쌀밥 이런 것보다는 식이섬유나 이런 거 충분히 먹고, 그리고 건강식품을 함께 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빠르게 정리하느라고 제가 좀 부족한 면이 많은데, 아마 이 책들 다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된다. 한번 정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